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준보 영단어 어근 특강. 오늘은 19강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19강의 띠은 뭐냐? 스트럭처는 세워놓은 건물이다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근에서 이 스트럭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STRU가 나오거나 또는 STR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의미가 뭐냐? 바로 stand, build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세우다, 건설하다, 세워놓은 building 또는 시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의 의미가 무엇이냐? 인프라라는 어근은 바로 언더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언더. 언더의 의미가 뭡니까? 아래 또는 기초 기반. 맨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기초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럼 기초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중요하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프라라는 접두어의 의미가 바로 아래, 기초 기반 또는 중요한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스트럭처라는 표현이 바로 시설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회 기반 시설, 사회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시설을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첫 번째, 인더스트리라는 표현이죠.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두 가지 의미를. INDU라는 표현은 바로 in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in. du를 생략을 하면 in 플러스 장소가 나오면 어떻게 번역이 돼요? 어디에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럭이라는 표현은 이 STR이라는 표현은 바로 스트럭. 뭐다? stand, building, 세우다, 건물을 짓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무엇이냐? 건물을 짓는 사업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 건물을 짓는 사업. 원래 의미는 바로 건설업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건설업.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 의미가 일반화가 돼서 어떤 업, 비즈니스의 개념으로 활용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의미가 산업, 공업, 제조업 또는 사업 또는 어떤 업,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 의미로 활용됐을 때 형용사형은 바로 인더스트리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그러면 뭐가 돼요? 산업혁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의미도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사업에서,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2차적인 의미가 근면 의미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면. 이 의미일 때 형용사꼴은 인더스트리어스가 되는 겁니다. 인더스트리어스. 여러분들 이 두 개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죠. 인더스트리어스라는 표현이죠.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다? 근면해야 된다. 근면한 또는 부지런한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인데요. 이때 동의어가 시험 문제에 여러 번 나왔던 동의어가 바로 assiduo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ssiduous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인더스트리라는 표현이 뭐다? 근면을 의미하는 말이고, 이 OUS라는 전면은 바로 having의 의미를 갖기도 해요. having.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면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근면한, 부지런한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단어죠. 스트럭처라는 표현이에요. 스트럭이라는 게 뭐다? 건물을 짓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특정한 구조로 짓는다라는 이러한 문맥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가 바로 구조 또는 구조물 또는 건축물을 스트럭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동사로 활용이 되면 바로 구조화하다 또는 조직하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문장이나 글 등의 구조라는 개념에서 문장이나 글 등의 구조는 뭐예요? 체계나 또는 하나의 글 짜임새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체계 또는 짜임새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때 이 체계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랑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단어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개념이죠.
인프라가 뭐라고요? 바로 under, 아래. 맨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초 기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초는 중요하기 때문에 인프라라는 표현이 바로 중요한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스트럭이라는 스트럭처가 뭐다? 만들어 놓은 시설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나라가 발전하는데 사회가 제대로 운영되는데 매우 중요한 시설, 매우 중요한 시설, 매우 중요한 기초 기반 시설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는 사회 기반 시설 또는 산업 기반 시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또는 공공 기반 시설이라고도 번역이 되죠. 사회 기반 시설, 산업 기반 시설 또는 공공 기반 시설을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의미죠. 니스트로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도. 근데 니라는 접두어는 바로 뭐를 의미한다? down, 아래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스트로이라는 표현은 바로 스트럭, 뭐요? 세우다, 건설하다, building, 시설,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세워 놓았다가 그거를 다운을 시킨다는 얘기는 바로 뭐요? 세워놓은 건물을 아래로 넘어뜨린다는 얘기는 그 건물을 파괴하는 개념이 되겠죠. 파괴하다. 이게 파괴하다에는 demolish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destroy라는 단어까지 암기해 두셔야 돼요. 파괴하다, 망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destroy의 대상이 생물일 경우에는 생물을 파괴한다는 얘기는 뭐요? 생물을 죽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킬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destroy의 두 가지 의미는 뭐다? 파괴하다, 죽이다. 파괴하다, 죽이다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어죠. destroy라는 표현입니다. 니라는 접두어는 뭐다? down, 아래를 의미하는 표현이고, 스트럭이라는 표현은 바로 세우다, 건설하다, 빌딩, 시설,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역시 세워놓은 건물을 아래로 넘어뜨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파괴하다가 되는 것이죠. 동의어는 뭐가 있어요? destroy라는 단어와 demolish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면 그대로 파괴가 되는 것이고요. destroy라는 표현이 형용사로 쓰이면 파괴용의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추가 어휘죠, 여러분들. self-destroy라는 표현이 나오면 저절로 self, 저절로 폭파되다 또는 저절로 못쓰게 되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일곱 번째 단어죠. instruct이라는 표현이에요. instruct. 근데 in이라는 단어는 어디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죠? in 다음에 장소가 나면 그러한 장소에 어디에라는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고요. struct이라는 표현이 뭐다? 세우다, 건설하다, 빌딩, 시설, 건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단어는 교육하다, 가르치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고요. 지시하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데 어떤 환경에서 이 단어가 탄생된 것이냐면 세워놓은 건물이 학교 또는 군대일 경우에 나온 거예요. 세워놓은 건물이 뭐다? 학교 또는 군대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르치는 개념이죠. 그걸 우리는 교육하다, 가르치다 또는 정보 지식을 알려주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래 부하들에게 인스트럭이라는 표현은 바로 지시하다가 되겠죠. 지시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1차적인 의미가 뭐다? 교육하다, 가르치다, 알려주다. 두 번째 의미가 뭐다? 지시하다가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단어죠. obstruct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ob이라는 접두는 앞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ob을 여러분들이 앞, 이런 식으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obstruct이라는 표현이 뭐다? 세우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돼요. 앞에 세우다, 무엇을 장애물을 세워서 통행을 방해하다라고 암기를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암기법입니다. 스트럭이라는 표현이 바로 스탠드라고 그랬죠. 바로 서 있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앞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길이 있는데, 도로에 길이 있는데 이 길 앞에 서서 사람들의 통행을 뭐하다? 방해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돼요. 어쨌든 obstruct이라는 표현이 뭐다? 방해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9번째 단어죠. instrument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핵심 다이어죠. 핵심 다이어로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가지 의미를. 이는 뭐다? 어디 어디의 의미가 되고요. 이 through라는 표현이 바로 struck 또는 stand, building 또는 building 건물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건물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ment라는 전미어는 바로 명사 전미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 기구의 의미로 활용된 거예요. 도구 또는 기구의 의미로 활용된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의미죠. 기구나 도구는 도구인데 특히 섬세하거나 과학적인 작업에 쓰는 기구 도구를 인스트루먼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어는 뭐가 있어요? 임플리먼이라는 단어가 있죠. 두 번째 의미입니다. 차량이나 기계에서 속도나 거리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기구를 우리는 계기라고 하죠. 계기. 그런데 이 단어가 음악 용어에 쓰였어요. 음악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악기라고 하는 것이죠. 악기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면 우리가 도구나 기구 같은 것은 뭔가를 하는 수단이라고 그래서 바로 이 수단의 의미로 쓰여요. 수단. 이때 동의어는 뭐요? 이 means라는 표현과 바로 vehicle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nstrument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다? 기구, 도구. 두 번째, 계기. 세 번째, 악기. 네 번째, 이 수단의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뭐다? 존버의 영단어입니다. 근데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